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시 의회가 최초로 도산 안창호의 날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존 리와 데이빗 류 두 명의 한인 시의원이 이날 행사를 이끌며 높아진 한인 사회의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선포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Declaring November 9th as Dosan An Chang-ho Day here in LA Los 시의회 Angeles. 최초로 열린 도산 안창호 기념 선포식. LA 시의원 15명 중 한인 시의원 2명이 처음으로 힘을 합쳐 마련됐습니다. 존 리 시의원이 발의했고 데이빗 류 시의원이 제청해 오늘 뜻깊은 행사가 열린 것입니다. 선포식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 아들 랄프 안 옹도 참석했습니다. LA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부모님이 지금의 한인 사회의 높아진 위상과 정치력 신장을 보았다면 그 누구보다 기뻐했을 거라고 감격했습니다. Men like David and John becoming leaders is so gratifying. I'm sure it was in my father and mother's wildest dreams that this day would happen. And of course, Los Angeles was their home, aside from Korea. 도산 안창호 기념 선포식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제정됐습니다. 오늘 LA시 의회에서 열린 선포식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주 한인 이민 1세대로 지역사회와 일하며 대한민국 독립에 헌신한 점, 이념을 뛰어넘어 타협을 통해 힘을 합쳐 나간 점 등 도산 선생의 리더십이 소개되자 LA 시의원들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I think every child is taught the stories of Dosan An Chang-ho and the struggles that he went through, but also not only fighting for independence, but really paving the way for Korean Americans to come to this country. Honored and proud being a newly elected council member, but also being a Korean American, being able to announce that today is Dosan An Chang-ho Day in the city of Los Angeles. 선포식에는 로라 전 LA 한인회장과 대한인 국민회, 흥사단 등 10여 명이 참석해 한인 2세들에게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이 이어지도록 한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고 했지만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때마다 중요한 타임마다 통합을 원하셨고, 그다음에 소통을 원하셨고, 서로를 배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끌어안고 함께하는 이런 통합의 리더십이 한인들은 캘리포니아주 LA시로 도산 안창호 선생 선포식이 이어지고 있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 등에서도 기념식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력을 갖고 있지만 낮은 자리에서 타협하고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주며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진정성 있는 독립운동가. 한인들은 물론 LA시의회 정치인들도 도산 안창호 선생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직에 올라 화제가 됐던 한인 여성의 학력 위조 파문으로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언론의 탐사 보도를 통해 전모가 드러났는데 이유수 기자와 함께 정확한 내용 짚어봅니다. 자, 이유수 기자. 자, 논란의 한인 미나 장 국무부 분쟁 안정화 단장 부차관보 부국장급이죠. 자, 이번에 학력 위조 파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NBC가 탐사 보도로 처음 보도를 했죠. 그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죠. 네, NBC 탐사보도팀은 이번 파문의 주인공인 한인 미나장 씨가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폭로했습니다. 네. 장 씨는 이력서에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졸업생, 그러니까 MBA 출신이다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장 씨는 하버드대에서 운영하는 7주짜리 단기 과정만 수료했고 정식 석사 학위는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밖에 학력사항에 다른 의심사항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장 씨는 아미워 칼리지를 졸업했다고 했지만 사실 사흘짜리의 국가안보 그런 세미나 수료였고요. 네. 현재 장 씨가 본인의 SNS에 기재한 네이션스 대학교 졸업 경력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이션스 대학교 정확히 어떤 학교입니까? 네, 정식 학부로 좀 기재하기 어려운 학교라 볼 수 있겠는데요. 네이션스 대학은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대학교입니다. 온라인 대학이요. 예, 이 대학은 그 비인가 교육기관이라는 설도 있는데요. 장 씨 역시 공식 프로필에는 학부 학력을 기재하지 않았고요. 해당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학사와 석사 과정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수료 프로그램도 있긴 하지만 일반 대학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홈페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즉 그 돈을 받고 학위를 좀 찍어내는 비인가 대학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학력만으로 이제 바로 평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국가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제 국무부가 이런 의혹이 있는 인물을 영입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입을 하게 됐는지요? 네, 미나장을 국무부에 영입한 사람은 브라이언 볼라타우 현 국무부 차관입니다. 네. 볼라타우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그 웨스트포인트 그 육군 사관학교 동기인데요. 네.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다 보니까 볼라타우의 입김을 통해 영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둘의 인연은 미나장이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며 자선 후원 경매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네. 거기에 볼라타우를 초청을 했고 볼라타우가 자선 경매에서 5,500달러 상당의 그 금액을 기부하면서 이 둘의 인연이 시작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미나장 씨는 학력 위조 이외에 이제 비영리 단체를 운영한 경력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 씨는 세상을 연결한다는 뜻의 링킹 더 월드라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본인은 이 단체가 아프가니스탄이나 미얀마, 케냐와 같은 약간 그런 후진 국가에 학교를 세우고 식량과 의료를 지원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NBC 탐사 보도팀은 이 역시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국세청의 납세 그런 상황을 계속 분석을 했지만 이 비영리 단체에서 출처가 된 해외 사용 금액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미나장 씨가 타임지 표지 모델에 등장한 사진을 제가 또 얼핏 보기도 했는데 이 역시 가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 씨는 링킹 더 월드를 운영할 당시 그 재난 구호에 나선 공로를 인정받아 자신이 타임지 표지에 선정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타임지 측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며 사실 무근임을 확고히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해당 사실이 전해지며 장 씨는 이 타임지를 들고 촬영했던 유튜브 영상을 본인이 삭제를 했습니다. 네, 지금 학력의 비영리 단체 운영의 의혹, 그다음에 타임지 표지 모델도 가짜다. 이렇게 계속 이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까지 미나장 씨가 오르게 된 것,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총애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장 씨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잘 이용을 했는데요. 네. 장 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42,000명의 팔로워가 있었고 부유층 자선 파티에 참석해서 그 지도층들, 그 빌리 클린턴 전 대통령과 같은 그런 높은 사람들과 같은 찍은 사진들을 올리면서 이제 화제 인물이 됐습니다. 네. 자신의 그 화려한 인맥을 과시하며 명성을 얻은 결과 지난 1월 연간 10억 달러의 예산을 관할하는 국무부 산하 국제원조기구 국제개발처 부처장 후보까지 올랐는데요. 네. 결국에는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해서 국무부 부국장으로 임시 근무를 이어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한 것으로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지난 9월 9일 장 씨의 국제개발처 부처장 지명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네. 상원 외교위가 경력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자 이를 증명할 길이 없어 철회했다는 설이 돌고 있는데요. 네. 사실 결국 지난 9월 달부터 장 씨의 이러한 여러 학력 등 경력에 대한 위조설들이 돌아서 결국에 상원 외교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굉장히 믿기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미국의 행정부가 이런 어떤 허위 인물을 고위직에 이제 고용을 했다라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가 고위 직책을 선임할 때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의 모든 허점을 보여준 사례가 됐습니다. 특히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무부가 허위 경력자를 채용한 점에 대해서는 끝없는 논란과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무부와 이제 미나장 씨가 아직까지는 이번 탐사 보도와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죠. 향후에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될지 향후의 파급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수 기자 계속 취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USC 캠퍼스 인근 아파트에서 남학생 한 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한 지 2달 만에 벌써 9번째 사망인데요.
캠퍼스 전체가 뒤숭숭합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된 지 2달이 채 안 돼 USC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학교 캠퍼스 인근 유니버시티 팍 듄즈 아파트에서 남학생 1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지만 단기간 내 9명의 학생들이 목숨을 잃자 학교 내 분위기는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특히 정확한 사인들이 공개되지 않아 학생들이 동요하고 있으며 결국 학교의 총장까지 나서 학생들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캐롤 폴트 총장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서한을 통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살로 숨졌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이 중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숨진 학생들을 애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말 USC에 재학 중인 학생이 캠퍼스 인근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3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어제까지 모두 9명의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학교 측은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일부 사망 학생들의 사인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에서 정확한 사인을 밝히지 않자 학생들과 학생 가족, 일부 교직원 사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등교를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학교 측은 학생들의 사망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USC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재학생 6명이 사건 또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오늘 2020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또 한 명의 한인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연방 하원 34지구에 출마를 선언한 한인 데이빗 김 후보는 UC 버클리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LA 카운티 검사를 거쳐 현재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김 후보는 모든 시민권자에게 월 $1,000의 기본소득 지급, 대학 학자금 대출 채무 탕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데이빗 김 후보는 내년 열리는 3월 예비선거에서 상위 2명에 올라 결선에 진출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 주 수요일 한인타운에서 기금모금 행사를 개최합니다. 내년 한국에서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각 지역 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관련 소식 제6사 뉴욕 KBTV 박정호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국외 부재자 신고를 오는 17일부터 2월 15일까지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17일은 휴일 때문에 퀸즈 플러싱 소재 H마트, 유니온 매장에서 순회 접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외 공간을 직접 찾지 않더라도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 웹사이트를 방문해 여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은 재외선거인 신청서를 작성해 여권 사본과 체류 허가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이나 웹사이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이진필 재외선거관은 투표소는 지난해와 똑같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투표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뉴저지에 한 곳, 필라델피아에 한 곳, 뉴욕시티 쪽에 한 곳 이렇게 선정될 예정인데 아직 정확한 장소랑 일정은 저희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저희 위원회의 의결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적극적인 한인들의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오늘 새벽 12시 10분경 LA 한인타운 버질과 이가에 있는 2층짜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속한 진화 작업으로 불은 20분 만에 꺼졌으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바로 인근 주택에서 화재가 났는데 소방국은 연관성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대형 할인 매장 코스트코의 가짜 쿠폰이 나돌아 주의가 요망됩니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는 여론조사에 응하면 $75짜리 코스트코 쿠폰을 준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조사에 참여하면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조사 공개 청문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청문회 증인들은 정상회담과 군사 원조를 조건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한 것은 물론 이런 압박이 탄핵 추진의 원인이 된 미국과 우크라 정상통화 이전부터 있었다고 공개 증언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대선에 다시 뛰어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BBC 라디오 생방송에서 대선 재출마 질문을 받고 항상 생각하고 있으며 절대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서비스를 시작한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가 각종 기술적 오류로 인한 문제에도 개시 하루 만에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즈니 측은 서비스 첫날 발생한 기술적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